네, 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서남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계속된 하락을 끝내고 3%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의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7시 20분 정도 됐는데 시간의 시세를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시세입니다. 일단 서남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해서 시간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보면 0.1%대 소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뭐 보합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다행입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띄워놓고 그 다음날 매도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기 10월 한 10일경 정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시가총액은요. 자, 많이 떨어져서 1조 2천억입니다. 이게 많이 갔을 때는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추가 상승이 돼서 2조 가까운 시가총액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22년도의 결산 실적을 보면 320억이에요. 320억에 2조면 몇 배입니까 이게? 그쵸? PER 10배 잡아봐요. 3천억. 20배 잡아봐요. 6천억. 30배 잡아봐요. 9천억. 그쵸? 거기 곱하기 2. PER이 60배 이상이 됐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건 왜 이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는지 아세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PER이 60배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실적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PER을 10배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유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보세요. 2.7%, 4.7%, 4%. 이익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이익의 질이 좋지 않을까요? 자, 신성 델타테크는 범 LG가에 속해 있어요. 범 LG가에 속해 있고 그렇다는 건 LG그룹의 일거리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 단점은 뭐예요? 높은 마진을 줄 수 없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마진을 받을 수 있겠죠. LG가를 떠나면 되겠으니까. 근데 자, 여기 보시면 LG가를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구본상 보이시나요? 17%?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결정권을 구씨 일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LG그룹 내에 있는 약간 조금 부품사 정도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성 ST가 상장을 했죠. 그쵸? 그래서 완성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이쪽으로는 어떻게 된다? 부품을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분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9월 달에 시세가 유지가 됐었던 거다. 그쵸? 근데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다?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왜? 이날 급락이 나왔거든요. 15% 정도. 그리고 나서 매수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자, 저가 대비 고가가 몇 프로입니까? 자, 여기 70%가 넘게 올랐어요. 보세요. 73%. 자,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73% 주가가 올랐으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다르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에 임박해 있어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할게요. 쭉 올려보면 여기는 강프로의 소통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장중에 공부를 시켜드리는 강프로의 소통방인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해보면 자, 10월 11일 날 그쵸? 여기는 이렇게 DIT 같은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종목이 나왔을 때마다. 근데 보통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 52분, 8시 54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나가기 때문에 이미 제가 전날 내일 나갈 종목을 오늘 이미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그 체크한 종목을 선별해서 아침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장중에 시세가 움직일 때, 그쵸? 시세가 움직일 때 종목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 그쵸? 근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충분히 단타를 공략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10월 10일 날, 10월 10일입니다. 여기 10월 10일. 10월 10일 날
주가가 12%, 13%씩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됐나요? 제가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는 고가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부족해서 9시 28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신성 델타테크는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이게 10월 10일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10월 11일 날 소폭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쵸? 그 다음 날 바로 14%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 급락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쵸? 근데 지금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은 이제 반등을 모색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실적 기준에서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62평에 걸쳐 있죠. 실적은 60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거의 영업일 기준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영업일로 따지면 한 달에 20일 곱하기 3, 60일 기준에서 나온다. 그렇다는 건 60일 이평선은 지금 실적보다 높은 가격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실적에 대한 예상치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 중에 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의 가격적인 부분이 맞아 들어가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실적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상승을 앞두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요. 가격적인 전략을 따져야 된다. 그게 뭐다? 자,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까지 가격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동안에 내가 매도했을 때 데미지가 없는, 즉 리스크를 받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 여기입니다 해서 한 방 딱 찍어요. 여기가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대한 평균치가 2주 안에 내가 나왔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을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고가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라고 한 전문가들이 있다. 주식쟁이가 있다. 다 걸으세요. 그냥 걸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거 가봐야 알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다. 오케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됐을 때의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안 됐을 때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 하면 레버리지를 엎어가지고 확 매수하세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상품도 무조건 같이 구비를 해둬야 됩니다. 대신에 그 반대쪽은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큰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난 주식으로 돈을 먹고 대신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가가 하락하죠. 하락했을 때 나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시간에 대한 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하락할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ELW, 그쵸?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 이런 쪽으로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빠지는 금액만큼 비율을 나눠서 100% 커버가 안 되더라도 50%, 60%,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자, 워렌 버핏이 왜 돈을 벌었나요? 엄청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것보다 대응을 잘해서입니다. 대응은 사람은 100% 맞출 수 없어요.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0% 맞출 수 없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으란 이야기예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락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자. 그러면 단기간에 70% 올랐으면 당연히 매도가 답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추적해 가자. 자,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면 자, 제가 이렇게 매도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가는데 지금 매도해야 된대. 올라가서 마감이 됐는데 밤 9시 8분에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고 매도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절대 없다. 그쵸?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거 말고도 제가 이번에 보세요. 지난주까지 해서 3일 연속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모두 다 장 초반과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갔습니다. 거의 90%의 종목이 장 시작 전에 제가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하는데 무리가 없다. 자, 보세요. S&T 에너지 상한가, 그쵸? 시가 대비해서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요. 자, 여기 대성산업
상한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9시 4분 장 초반 장 시작하고 4분 만에 주문이 나간 거고 그 위에 보이시나요? 대성산업 8시 53분 이거 시가가 3% 정도밖에 갭상승이 안 잡혔어요. 그냥 매수했어도 몇 프로다? 장중 최고치는 25% 이상. 그쵸? 종가 대비해서는 20% 이상. 그쵸? 상한가 못 갔으니까 컷. 피델릭스 10월 18일 보이시나요? 8시 56분 이것도 상한가 마감. 그쵸? 미래산업 장중 급등. 이것뿐입니까?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 보세요. 급락을 하고 나서 여기 58,000원까지 이 장중에 7%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제 급락 후에 되돌리고 있는 과정이다.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지정한 가격대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 그쵸? 절대 보유 금지. 이런 얘기를 올라가는데 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투자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정말로 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매수 구간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다. 가격 전략. 그래서 제가 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과는 같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20% 가까운 단타를 쳐가면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딱 1000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490분이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방은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박 시세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하겠다 그럼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신고가 구간을 도달한 이후에 시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